네, 저는 오늘 그 마켓플레이스 데이터가 왜 불안정한가 이 세션을 준비를 해봤고요. 되게 유익한 내용 될 거라고 좀 자신을 합니다. 세션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두 가지만 제 세션에서 좀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1번은 우리가 마감할 때 이제 숫자가 틀린 경우도 많고 또 간혹 이제 포트원 리포트에서도 숫자가 좀 불안정해 보이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게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이건 상당한 부분 이제 마켓플레이스 데이터가 불안정한 부분에서 오는 이슈들이 많다. 이 부분 좀 알아주시고요. 특히 재무팀장님들, 실무자분들의 잘못이 아닌 거를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저희 포트원이 숫자가 안 맞는 부분들, 이상한 부분들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저희가 대신 스터디하고 대신 인사이트와 규칙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깨끗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원한테 지금처럼 많이 기대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테이크어웨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런 경우 진짜 많죠. 지난달에만 해도 분명히 맞았던 숫자가 이번 달에 이제 또 안 맞네. 이러면서 우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숫자가 안 나는 거는 대부분 우리 잘못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가 이런 말을 이제 고객사 미팅에서 하면 실무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보통 이제 저랑 미팅하면 이제 CFO님 혹은 뭐 재무팀장님, 실무자분들이 같이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실무자분들이 그러니까 웃으시고 재무팀장님을 이렇게 쳐다보시고 CF님을 이렇게 쳐다보시는 광경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무자분들은 아마 억울하실 때도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게 진짜 내 잘못이 아닌데.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마켓플레이스 데이터가 불안정한 부분에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데이터가 불안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포트원 프리즘 팀이 지난 2년 동안 사실 몸소 체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틀리거나 이상하면 저희한테 이제 고객사분들이 이제 이거 뭐냐 하면서 이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갖고 그러면 마켓플레이스가 불안정한 마켓플레이스 데이터가 불안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각 카테고리에 대해서 제가 실사례를 좀 들으면서 좀 더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마켓플레이스마다 정책이 있고 구조가 있고 데이터적인 한계가 명확히 존재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명히 명확한 데이터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을 우리 재무팀한테 재무팀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난항을 겪을 때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켓플레이스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존 셀러 센트럴, QSM에 나오는 숫자들이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산입니다. 마켓플레이스도 틀릴 때가 확실히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1, 2, 3번을 다 알고 인지를 한다고 해도 마켓플레이스는 마치 유리체와 같습니다. 우리 회사 정책이 매번 바뀌듯이 이 마켓플레이스들도 정책들이 매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응을 한다고 해도 계속 정책 변경이 몰아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런 변화의 환경 속에 대응을 즉각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는 마켓플레이스 데이터의 한계입니다. 제가 갖고 온 사례는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은데 매출은 주문가 나오지만 비용이 정산서가 확정이 돼야 나오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어딘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제가 갖고 온 사례는 틱톡과 라쿠텐입니다. 틱톡과 라쿠텐의 경우에는 매출과 일부 비용들 같은 경우 주문이 발생한 시점 그리고 주문 내역서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 마감 시점에 맞춰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라쿠텐의 모든 비용 그리고 이제 틱톡 같은 경우 상당한 부분의 비용 항목들이 정산서가 발행이 돼야만 이런 나오는 특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미팅을 하시는 분들, 저희 팀과 미팅을 하시는 많은 고객사분들이 여쭤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라쿠텐 같은 것도. 저희가 경험했을 때는 틱톡샵과 라쿠텐의 경우에는 일단 라쿠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출은 2, 3주에 한 번씩 정산이 되고 비용은 두세 달에 한 번씩 이제 몰아서 정산이 되죠.
그래서 라쿠텐은 제가 본 많은 케이스에는 이제 매출과 비용 인식 시점을 다르게 가져가시는 곳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틱톡의 경우에는 매출과 비용의 정산주의가 라쿠텐처럼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비용들이 사실 정산서가 발행될 때까지 그 주문 내역서에 찍히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정산일로 마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용을 예측해서 마감을 하고 나중에 조정하는 걸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솔직히 그 틱톡과 라쿠텐 같은 경우 제가 가장 많이 본 케이스는 정산일 기준으로 다른 곳들은 이제 다른 채널들은 다른 수익 인식으로 마감을 하더라도 틱톡과 라쿠텐만은 이제 정산일 기준으로 마감을 하시는 곳들이 많았고 혹은 매출과 비용 인식 시점을 다르게 가져가시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소수의 고객사분들께서 이 비용을 좀 예측해가지고 미리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하는 케이스도 봤는데 어려움을 토로하세요. 왜냐하면 예측한 비용이 절대 정확히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저는 좀 보고 있고 이거는 명백한 두 마켓플레이스의 한계입니다. 두 번째, 불친절한 설명의 부분인데 분명히 데이터의 규칙은 존재를 하지만 이걸 설명해 주는 곳은 설명해 주지 않아서 우리가 매달 고생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사례는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쇼피입니다. 네. 쇼피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상당한 분들이 아마 저희 프리즘 제품을 사용하시던 안 하시던 한 달 마감을 하기 위해서 2달치, 3달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마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빌런이 뭐죠? 취합을, 그쵸? 요번 달에 취소된 게 왜 요번 달 내역에 반영이 안 되지? 왜 내가 이거를 지난달 거, 3달 전 거 그 다운로드 받으면서 일일이 찾아야 되지? 이런 고민들 때문에 지금 프리즘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프리즘을 사용하시고 않고 자체적으로 수리 마감을 하시는 분들도 요번 달 마감을 하기 위해 적어도 2달치 데이터는 다운로드 받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발생하냐? 저희가 그 규칙을 찾았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쇼피 같은 경우는 주문 완료 시점과 환불 생성 시점의 전후 관계에 따라서 이 취소 환불건이 요번 달 내역서에 보일지 아니면 그 전 혹은 뭐 그 전전 이 주문 발생 시점의 내역서에 데이터가 엎어지는 방식으로 업데이트가 될지 이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규칙은 좌측에서 보이다시피 환불 생성 시점이 주문 완료 시점보다 이제 느릴 경우 이러면 당월 정산서에 그대로 취환불이 표시가 됩니다. 다만 환불 생성 시점이 주문 완료 시점보다 이전인 경우 보통 배송 중에 주문이 취소된 경우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당월 내역서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주문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주문이 이제 발생됐던 시점의 내역서를 타고 가야 상태값이 변경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불안하니까 그날은 야근하게 됩니다. 딱딱 뒤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요거는 쇼핑 어디서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셨을 것 같고, 저희도 정말 많은 데이터를 뒤져가면서 규칙을 좀 찾은 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당장의 프리즘 저희 쇼피 리포트는 여전히 이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마감하실 때, 다음 달 마감하실 때도 그 2달치 내려받으셔서 마감을 해야 온전히 마감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 규칙을 안 이상 이제 여러분들이 2~3달치 데이터를 내려받아서 마감하시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8월 중으로 이 버전이 이제 수정이 된 버전. 그래서 우리가 쇼피를 마감할 때 이번 달 것만 받아도 이제 이런 규칙을 다 적용이 된 이번 달 당월 취소 환불 내역은 당월 리포트에 보이게 그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렇게 나와서 쇼피가 더 이상 2~3달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되고 한 달치만 받았을 때 좀 관심 있을 만한 분들 계신가요? 쇼피 마감하시는 분들 지금 다 웃고 계신데 네, 각 테이블에 저희 포토원 담당자분들이 계시니까요. 저희 쇼피 사용하는 고객사분들도 계시고 쇼피 마감하시는 분들은 꼭 요 버전 꼭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마켓플레이스가 틀린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마켓플레이스 데이터가 항상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예시는 Q10입니다. QSM 숫자들을 보면 저희가 발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장바구니 번호, 그 같은 주문 번호라도 조회 시점에 따라서 일부 비용들이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걸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예시가 있는데 분명히 같은 장바구니 번호인데 QSM 내부적으로 조회 기간을 네.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네, QSM에서도 조회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Q10, 지금 이베이 코리아 측이랑도 이제 이베이 재팬 측이랑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거는 명백히 Q10에서 데이터를 오류라고 이제 시인을 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QSM에서 그 데이터의 기준을 정산일이 아니라 뭐 배송 완료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기준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게 되시면 이렇게 일부 비용 항목들이 이월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가 크게 타임 프레임을 좀 크게 보면은 사실 뭐 그렇게 큰 비용도 아니고 결국엔 언젠가는 인식이 될 비용이라서 문제가 안 되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가 세밀하게 따져보면 이거 QSM에 이런 오류가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Q10 이제 초기에 런칭하면서 저희 초기 그 Q10 사용하시던 고객사분들과 이 문제를 파악하고 저희가 처음에는 맞는 숫자를 좀 제공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QSM 숫자와는 다르지만 아까 같은 2월 현상이 바로 잡힌 숫자를 제공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진짜 많은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저희가 좀 간과했던 게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분들은 사실 상장사도 많고 외곽 기업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보통 감사인 분들을 상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감사인 분들은 뭐 아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뭐 QSM의 데이터 문제예요라고 했을 때 뭐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증빙 자료를 볼 수 있는 QSM과 맞는 숫자를 가져와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걸로 저희 많이 혼났습니다. 네, 왜 포트원 Q10 리포트는 QSM 숫자와 달라요. 네, 이러면서 정말 많이 혼났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칼을 빼들었고 이제 그 감사 대응을 할 수 있게 2월 현상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감사 대응 목적으로 QSM과 숫자가 완벽히 일치하는 버전 이것도 이제 곧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Q10 리포트 사용하시면서 좀 이런 부분들 아쉬웠던 분들 저희가 한 분 한 분 다 팔로우 해가지고 이제는 QSM과 맞는 숫자 찍힌 버전 곧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스터디해도 이게 한 번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정말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 특히 올해 들어서 많은 정책들이 변경을 하고 있고요. 실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2026년 말 2월이었죠. 네, 저희 진짜 너무나 힘들었어요. 2월이. 네, 왜냐하면 아마존에서 지연거래라는 정책을 도입을 하고 이제 국가 확장을 했기 때문이고요. 네. 그래서 아마존에서 2월 동안 갑자기 고객사들 매출이 막 비어 보이고 네,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고 저희도 관련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 지역거래와 이제 DD 플러스 7이라는 정책이 북미 국가들의 이제 확대가 적용되면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고요. 네. 원래 로번 사이클에서 정산될 줄 알았던 결제가 이제 강제로 7일이라는 지연 주기를 갖게 되면서 정산일이 이제 밀리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쇼피입니다. 쇼피 같은 경우는 이제 올 3월에 SIP 프로그램을 KR 셀러들한테 확대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SIP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메인 스토어에 등록된 상품을 큰 뭐 작업 없이 이제 여러 동남아 국가들에 이제 자동으로 쇼피가 판매 대행을 해주고 이제 다통화를 하나의 USD 통화로 이제 정산해주는 뭐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 좀 저희가 겪은 빅 업데이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큰 정책들이 변경이 돼 있을 때 사실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았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이 되게 큰 공지인데 우리 현금 흐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큰 공지인데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았고 아마존 셀러 센트럴 상단에 배너 공지로 좀 대체되었었습니다. 쇼피 같은 경우도 쇼피 국내 웹사이트에 되게 조그맣게 이제 블로그 글이 올라와서 안내가 되었었는데 이런 부분들 재무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가장 많이 저희가 받았던 질문이 아마존 지역거래 도대체 뭐예요? DD7 정책이 도대체 뭐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뉴스레터로도 좀 저희 인사이트를 많이 했었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포스트 데이트 그 대금 확정일 기준으로 마감하고 계시고 이 개념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마존에서 발행하는 그 한 달짜리 PDF 우리가 되게 성스럽게 생각하는 그 아마존 PDF라고 하면 다들 아세요. 그래서 아마존 PDF로 마감을 하고 계신데 이 지역거래 도입으로 인해서 그 아마존 PDF와 이제 정산서 간의 차이가 더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말이 기다리네. 네. 그래서 보통 아마존 같은 경우는 원래 결제가 일어나고 배송 완료가 되면 대금 확정이 되고 그 대금 확정된 건들이 우리가 아마존 PDF라고 부르는 페이먼트 리포트에 등재가 됐었어요. 그렇게 등재가 되면 그 가장 가까운 정산 사이클에 이제 정산이 됐었는데 이제는 여기 중간에서 보시다시피 대금 확정이 되고도 7일의 유예 기간이 이제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 이제 모든 결제건들이 배송 완료고 이제 지연 거래 상태로 도입을 하고 그 지연 상태에서 7일간의 유예 기간 후에 정산 확정이 되고 그 후 정산 사이클에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정산 사이클에서 이제 대금 확정부터 정산까지 7일이 더 늘어났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제가 오기 전에 저희 고객사분들 데이터로 검증을 하고 왔습니다. 실제로 7, 8일간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26년 3월부터 저희 요즘 많은 고객사분들 데이터를 보면은 97%의 거래들이 무조건 다 지연 거래 상태로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균적으로 7.7일 후에 정상 확정이 되는 패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재무적으로 갖는 그 임플리케이션은 뭐냐? 그 전에 이 7일 유예 기간은 북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국가들에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DD7 미적용 국가들, 일본, 유럽 등은 이제 더 짧은 정산 주기를 대금 확정부터 정산 확정까지 더 짧은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수익 인식은 이미 그 아마존 PDF 페이먼트 리포트를 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수익 인식단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어차피 대금 확정 기준으로 하고 계셨기 때문에 대금 확정 기준으로 계속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만 채권 관리가 저는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금 확정부터 정산이 될 때까지 이제 추가로 7일이라는 그 시간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채권 관리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포트원 프리즘 같은 경우 대금 확정, 그 포스트 데이, 그 다음에 정산 확정, 릴리스 데이 두 가지 기준으로 이제 리포트를 다 제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 인식 하시기 위해서는 포스트 데이트 리포트로 수익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 관리를 위해 진짜 이번 달에 정상 확정이 된 거는 어떤 건들이냐 보시고 싶으시면 릴리스 데이 기준으로 리포트를 뽑아서 대사를 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팀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쇼피 같은 경우는 이 SIP 프로그램 저희 고객사분들도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쇼피 SIP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메인 스토어에 등록된 상품을 우리가 직접 다른 국가 스토어에 올리지 않아도 쇼피가 알아서 다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쇼피의 어플리에이트 채널들로 자동 등록하고 거기서 팔린 내역들을 이제 그 한 통으로 모아서 USD로 다 변환해서
그 정산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서 아셔야 될 게 2026년 올해 6월 죄송합니다. 네, 2026년 6월부로 이 SIP 프로그램의 공식 수수료가 6%로 이제 공지가 됐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SIP 프로그램을 이제 처음 도입을 하시면 약 1년 동안 이 수수료가 이제 면제된다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저희 프리즘 같은 경우는 이 SIP 프로그램이나 관련된 비용 항목들 다 저희 마켓플레이스 정책에 맞게 저희 리포트에 잘 반영을 해 두었고요. 실제로 SIP 프로그램 돌리시는 고객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분들 데이터는 어떤 특이점을 보이냐. 정산 통화가 보통 쇼핑은 국가별로 이제 다르잖아요. 근데 SIP 프로그램 통해서 판매되는 거는 다 USD로 변환이 돼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는 좀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저희 포토원 리포트는 이렇게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매일매일 마켓플레이스 정책 변경을 트래킹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아마존, 틱톡, 쇼피 정말 변화는 분기나 연 단위가 아니라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고, 더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만드는 거는 그 누구도 이 정책 변경에 대해서 우리 그럼 재무팀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데 이걸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아마존 정책 변경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지역거래 DD7 이런 거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실 선제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셀러 센터 뒤져도 영어로 쓰여 있고 작은 배너로 공지가 돼 있고, 사실 아마존 우리 국내 담당자분들한테 연락을 드려도 사실 잘 모를 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숫자가 틀어진 걸 발견하고 나중에 원인을 찾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좀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재무팀 분들은 맞고 나서 알았던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부로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아마 여러분들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마켓플레이스 위클리라는 걸 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블로그로 이제 발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마켓플레이스 위클리에는 지난 한 주 동안 마켓플레이스의 주요 정책 변화 내용들을 저희가 서머리해서 이제 글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쇼피 SIP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다 저희 마켓플레이스 위클리 내용을 보면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저희가 이 마켓플레이스 위클리 운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매주 주 단위로 저희가 정책 변경을 트래킹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소식통이 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저희는 여러분들의 마감 문제를 정말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정책 변경들이 여러분의 재무 운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저희의 추측과 견해,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정책 변경에 저희 포토원 프리즘이 대응하는 방식, 이런 것들 담아서 저희가 이제 아마 2호 정도 발행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여러분들 선제적으로 발행 주기에 맞춰서 받아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소통왕 또 저희가 뽑았다시피 숫자가 안 맞거나 아니면 이상해 보이거나 좀 잘 모르겠는 부분들 같은 경우 이제 더 이상 끙끙 싸매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저희 포토원한테 던져주세요. 네. 저희 OGL 매니저, 저희 포토원 다른 프리즘 분들 다 아마 익숙하실 텐데 저희한테 던져주시면 저희가 대신 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던져주시고 여러분들은 더 중요하신 업무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지난 2년 동안 포토원 프리즘 통해서 다양한 K-뷰티 브랜드 분들의 마감 문제를 함께하면서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정말 저는 어떤 기분이 드냐면 진짜 파도 치는 바다를 좀 항해하는 기분이에요. 네, 이제 좀 괜찮다 싶으면 갑자기 아마존이 지역어를 도입하고, 좀 괜찮다 싶으면 아마존 호주에서 리포트 양식을 바꾸고 이제 이런 변화들이 계속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네, 마켓플레이스는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거고요. 정책은 바뀌고 규칙도 바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변화를 더 즐기고 파도를 타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포토원이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꿈꾸는 제로데이 마감까지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